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목회자유가족협의회가 목회자와 사별한 뒤 어려움을 겪는 사모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내 최초 발달장애인 극단 라하프가 창작 뮤지컬 공연을 선보인 가운데 발달장애인의 사회 진출 확대를 위한 목소리를 취재했습니다. 루마니아에서 30년간 선교하며 만났던 이웃을 그린 김정혜 작가의 작품전이 열렸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종교개혁 505주년을 앞두고 한국교회의 거룩성과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표회장 명의의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동성애자 축복식으로 논란을 빚은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에도 정직 2년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목회자의 아내로서 남편을 떠나보내고 남겨진 이른바 홀사모들의 슬픔과 어려움은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역을 하던 교회와의 단절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하는데요. 최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목회자유가족협의회가 홀로 남은 사모들의 생활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권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평생 목회자의 아내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사모들. 목회자인 남편과 사별한 후 남겨진 홀사모들이 짊어지는 짐은 더욱 무겁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과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 사모라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하지만 이들을 향한 지원은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소외돼 왔던 홀사모들의 현실을 교계에 알리기 위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목회자유가족협의회와 사역단체 글로벌 디아코니아 센터는 이들의 생활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교회와 사회에서 마주하는 냉정함 속에 독립하여야 하는 과제가 주어집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 속에 우리들의 냉정한 형편은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실태조사 발표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홀로 남은 사모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119명의 홀사모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월 평균 소득은 약 152만 원. 2022년 2인 가구 중위소득인 326만 원에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다 2인 가구 최저 생계비에도 43만 원가량이 부족합니다. 생계를 위해 뛰어든 직업군 역시 대부분이 일용직이며 교회와의 관계 단절과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역을 하던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거의 우리 사모님들의 소득 수준이 기초생활수급에 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소득의 주요 원인이 국가에서 보장이 되는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것들로 보완되는 거지 결코 교회로부터 또는 다른 기타의 소득으로부터 보존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역을 하던 교회를 떠난 이후의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교회에 출석하는 이들 중 현재까지 사모라는 호칭을 유지하고 있는 비율은 약 30%. 한평생 갖고 있던 사명과 정체성도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모라는 호칭이 애매해지는 더 이상 사모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교단적으로 또는 총회적으로 이런 목회자 유가족을 어떻게 호칭해야 된다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들께 어떻게 불려지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모님들의 67%가 사모라고 불려지기를 원한다라고. 홀사모와 유가족들을 지원하고 위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목회자 유가족협의회를 설립한 예장통합총회. 이번 조사를 통해 더 자세히 알게 된 홀사모들의 상황에 위로를 전하며 교단 차원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줄은 몰랐다 이런 말 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현실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들을 또 보고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생겨날 아픔 중에 또 빼놓을 수 없는 큰 어려움이고 아픔이기에 함께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목회자의 소명과 헌신에 함께 해왔지만 아픈 이별과 함께 교회로부터 외면받았던 목회자 유가족들. 이들을 향한 한국교회의 관심과 교단별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국내 최초 발달장애인 극단 라하프가 창작 뮤지컬 드리머스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뮤지컬 공연은 다소 생소하게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무대의 완성도는 여느 공연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평입니다. 극단은 발달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공연을 기획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을 위한 무대가 부족한 현실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한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최초 발달장애인 극단인 라하프가 창작 뮤지컬 드리머스를 공연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창단된 라하프는 비상하다는 뜻의 히브리어로 뮤지컬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삶을 표현하고 함께 나누며 꿈을 펼쳐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드리머스는 딸의 발달장애 판정에 괴로워하는 아빠가 꿈속에서 잃어버린 딸을 찾아가는 여정을 통해 딸의 장애를 수용하게 되는 과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라하프 김재은 단장은 주인공이 장애를 가진 딸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 사회도 장애 가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으로 시작한 이야기라며 이번 작품을 장애인의 공연이 아니라 일반 뮤지컬 작품으로 받아들여주는 게 느껴져 극단에게 매우 특별하게 다가온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발달장애인들에게 춤과 노래, 연기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공연을 기획했다고 전했습니다. 발달장애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잘할 수 있지만 싫어하는 일을 잘하지 못해요. 근데 춤과 노래를 정말 좋아하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들이 무엇을 좀 잘할 수 있을까? 또 지속 가능한 그 일자리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김 단장은 발달장애인이 뮤지컬 공연을 통해 문화예술인으로 인정받고 사회 일원으로 참여함으로써 행복을 만들고자 한다며 사회가 이들의 공연을 보고 감동하는 것만으로도 발달장애인들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선물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뮤지컬 연습이 처음에는 좀 많이 버겁고 힘들지만 이제 외부 배우분들하고 같이 이제 연기도 하고 또 연습도 하고 또 서로 친해지면서 이제 또 연습하는 게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되게. 이번에는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거든요, 뮤지컬을. 그래서 많이 떨리기도 하고 하는데 연습할 때처럼 하면은 잘 될 것 같아요. 저희 뮤지컬이 되게 재미있으니까 재미있게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등록 발달장애인 수는 지난해 기준 25만 명이 넘습니다. 장애 유형별로도 발달장애인의 비중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애문화예술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에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재은 단장은 아직 우리나라는 장애문화예술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과 제도적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발달장애인들도 그들의 재능을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TV 뉴스 우한나입니다. 30년간 루마니아 선교사로 사역한 김정혜 작가가 골든 십자가상을 받은 수상작들을 전시했습니다. 골든 십자가상은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에서 최고의 영예상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김 작가는 선교 기간 만난 이웃들을 소재로 작품을 만들어 상을 수상했습니다. 전시회에는 다양한 인사들이 방문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전시회 현장을 장현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0일 선교사 출신 김정혜 작가의 작품전 너의 삶 속에가 서울 모초에서 열렸습니다. 김 작가는 사회주의 국가 루마니아에서 30년간 선교사로 사역했을 당시를 떠올리며 작품을 그렸습니다. 김 작가는 그곳에서 만난 이웃과의 관계를 작품의 소재로 사용했습니다. 전시된 작품은 한국미술인 선교회가 주최한 제30회 대한민국 기독교 미술대전에서 골든 십자가상을 받은 작품들입니다. 무려 1,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작품입니다. 골든 십자가상을 받은 배불뚝마차 아저씨와입니다. 루마니아에서 만난 이웃을 보고 작품을 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이를 화폭에 담았습니다. 김 작가는 이웃 간의 관계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라며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고 배반할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나. 멀리 프랑스에서 전시회를 보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는 한 선교사는 작품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선교사는 김 작가의 작품을 보면 이웃을 향한 사랑이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밝은 색상, 따뜻한 그런 느낌이 많이 묻어나 있어서 너무너무 참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정겨움이 있고 이웃을 살펴보는 따뜻함이 있는 그런 그림을 근본에 만나게 되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날 전시장엔 김 작가의 초청을 받은 체자르 마놀레 아르메아누 주한 루마니아 대사도 방문했습니다.
First of all, I'm very pleased to participate today in this opening ceremony exhibition of the Korean artist, Miss Jang A. Kim. Rebecca Kim is better for me. But... 체자르 대사는 작품들이 루마니아 사람들과 장소들을 생생하게 보여줘서 좋았다고 전했습니다. 루마니아 대사 외에 북한에서 3년간 억류됐다 석방된 이면수 목사도 전시회장을 방문했습니다. 김 작가에게 처음으로 기독교를 알려준 인연이 있는 임 목사는 하나님에게 그림을 통해 영광을 돌린 김 작가가 자랑스럽다고 축사했습니다. 김정혜 작가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현우입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오는 30일인 종교개혁 505주년을 앞두고 대표회장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대표회장 한용운 목사는 505년 전 루터가 주창한 종교개혁 정신의 실천이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꼭 필요하다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스며든 성장지상주의, 황금만능주의, 인본주의 등 온갖 세속주의를 배격해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자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향해 공교회성 회복에 힘써야 한다며 스스로를 개혁하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정신으로 나갈 때 한국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교회와 나라의 위기를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정직 2년 처분을 내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기감총회 재판위원회는 20일 서울감리회 본부에서 이 목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감 재판위는 앞서 2019년 당시 인천 퀴어 축제에 참가해 축복식을 진행했던 이동환 목사에게 교단의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정직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재판위는 감리회 교리상 동성애자 앞에서 성의를 입고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를 옹호하고 동조하는 것으로 본다며 항소심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동환 목사는 교단 안팎의 논란에도 지난 15일 제5회 인천 퀴어 축제에 참석해 부스를 열고 연대 발언자로 나섰습니다. 세계 CEO 전문인 선교회 WCPM이 2022 자랑스러운 전문인 선교 대상 시상식을 11월 5일 서울 종로구 여전도 회관에서 개최합니다.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전문 직업이라는 슬로건으로 100만 전문인 선교사 시대를 준비하는 WCPM은 1997년 한국기독정경인회로 설립해 현재는 세계 법인체가 연합한 전문인 선교단체입니다. 자랑스러운 전문인 선교 대상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전문성을 드러내며 활약하는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WCPM은 2010년부터 전문 영역에서 활동하는 크리스천을 선정해 상을 주고 있으며 올해는 제189차 WCPM 정기회의를 거쳐 선정된 5명의 전문인에게 수상할 예정입니다. 한국 YWCA 연합회를 포함한 6개 여성단체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한국 YWCA 연합회는 간담회 시작 전 여성가족부 폐지를 반대한다, 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를 강화하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통합에 대해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 정책의 집행력이 강화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포커스입니다. 환경부가 다음 달 24일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위반 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작년 12월 30일 공표된 개정 자원 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계도 기간이 부여된다면 규정이 마련된 뒤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환경부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제도가 바뀌어 시행될 때 계도 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다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유발한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21일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화재 발생 전 서버에 이상 신호가 감지된 바 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SK 판교 데이터센터의 관계자가 업무상 실화 혐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앞으로 5년간 22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의 자산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매각 예정 자산 중에는 서울에 위치한 강남, 서초, 용산 등 핵심 입지에 위치한 공공기관 소유의 부동산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공공기관들이 매각하기로 계획한 토지 건물 등 기관 소유 자산은 13조 8,910억 원, 출자 회사 지분은 8조 6,940억 원으로 각각 집계됐고 부처별 유무형 자산 매각 규모는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이 8조 9,384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감소하면서 2년 가까이 이어지던 수출 증가세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반도체 수출과 대중 수출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입은 1년 전보다 늘면서 무역 지수는 7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국 수출의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이 1년 전보다 12.8% 줄어 반도체 수출은 이달까지 3개월 연속 감소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입니다. 미국 달러와 초강세 등으로 중국 위안화의 달러 대비 가치가 14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일본 엔달러 환율은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할 수 있는 달러당 150엔을 돌파해 32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20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전날 중국 영내 위안 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0.42% 내려간 7.2279 위안으로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 기업들의 주가 약세에 따른 투자 심리 약화가 위안화 환율에도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외환시장 딜러들 역시 연준의 금리 인상 지속 관측을 반영한 미국 국채 금리 급등을 이날 엔화 가치 추가 하락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취임 44일 만에 사임을 발표하며 영국 역사상 최단명 총리가 됐습니다. 트러스 총리는 현지 시간 20일 총리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찰스 3세 국왕에게 사임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리즈 총리는 선거 공약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어서 물러난다며 차기 대표 선거는 다음 주에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후임자는 아직 미정으로 트러스 총리와 경합했던 리시 수넥 전 재무장관과 페니 모돈트 원내대표가 후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갱단 폭력과 연료난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는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 콜레라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질병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감염 위기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세계보건기구와 미주본부인 범미보건기구에 따르면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랑스에서 지난 2일 콜레라 확진자 2명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최소 36명의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앞서 아이티에서는 2010년 네팔에서 파견된 평화유지군에 의해 처음 발병 사례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 80만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했고 약 1만 명이 숨졌습니다. 민간 우주개발업체 스페이스X의 경쟁사로 꼽히는 아리안그룹이 내년 4분기 차세대 우주발사체 아리안 6호를 발사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유럽 우주국을 인용해 현지 시간 19일 보도했습니다. 아리안그룹은 유럽의 다국적 항공기 제조업체인 에어버스와 프랑스 항공우주업체 사프랑의 합작사입니다. 유럽 우주국은 스페이스X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을 앞세우는 민간 우주개발업체와의 경쟁이 거세지자 아리안그룹과 손잡고 차세대 우주 발사체 개발을 추진해왔습니다. 아리안 6호는 원래 2020년 7월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 이유로 발사 시기가 계속 미뤄져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입니다. 내일도 서울 등 중서부 지역의 공기가 답답한 곳이 있겠습니다.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는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의 건조함은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 강릉 2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17도, 부산 19도, 제주는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주말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8개월째가 됩니다. 이미 최소 수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낳으며 비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촌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와의 긴 전쟁으로 지쳐 있습니다. 죽음만 계속되는 이 전쟁이 지금이라도 종식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